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처럼 나라가 이렇게 혼돈해질 때 기준이 되는 논리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고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흠결이 없는 분, 그리고 용감한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흔들리는 대중들에게 하나의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또 다른 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장의 글과 말은 사실과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아주 명확할 뿐만 아니라 든든합니다. 이런 논리를 갖추면은 어떤 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토론할 때 또는 말싸움을 할 때 무기가 됩니다. 논리의 무기죠. 최재형 그리고 천영우 두 분은 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분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감한 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용감한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분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요지는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정면 반박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헌법에는 보면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니까 대통령 권한의 모든 것을 다 대행한다고 봐야지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된다는 거는 그런 뭐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괜히 당락에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딱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원칙 없이 싸우는 정치는 이제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안 제2요구권, 이게 거부권입니다. 등을 두고 각 정치 세력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고려나 논리적 일관성도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한 행동과 모순되는 이야기도 계속 내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견해부터 현상관리의 최소한 권한행사만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딱 기준을 제시합니다.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범위를 들여다보면 뭐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 대행의 최소한의 임무가 영토를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도 이와 같은 권한 대행의 책무와 연관하여 정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권한 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육군 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안보의 큰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안보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김정은 편이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헌법 수호 역시 권한 대행의 책무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양곡법을 비롯한 농정 관련 사법과 현재도 입법 폭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국회 정언감정법, 국회법 등과 같은 반헌법적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도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탄핵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럼 탄핵 한번 해보라 그러시죠. 그럼 그 다음 또 장관이 권한대행이 됩니다. 또 그 사람도 탄핵해보라 그러시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게 바로 탄핵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은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하여 기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9명이 안 하고 뭐 8명 한다든지 지금처럼 6명 하면은 이거는 게임의 규칙 위반 아닙니까? 그럼 야구는 9명이 한 팀인데 편의에 따라서 뭐 6명, 지금 6명으로 야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결혼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정면 비판입니다. 만일 탄핵 심판 심리 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9명 중에 6명, 최소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한 사람이 결혼이 돼버린다, 5명이 돼버린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을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재판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거죠.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 심판 심리가 계속되어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 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각 정치 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입니다. 지금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권성동 그리고 민주당 이분들은 오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들이 했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는 국민들이 건망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당장이라도 양쪽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아닌 정책을 펴도 국민들이 대통령실로 전화를 안 걸고 박수만 치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백성입니다. 백성이 아니라 노예 취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